엔비디아 GTC 2025 퀀텀데이 진행에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 대해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가 $450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내고 3분기 가이던스를 전망치 상회하자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비둘기 FOMC의 효과가 하루에 그쳤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앞서 유럽장에서 유로존 성장 우려가 불거지자 주가지수 선물은 급락세로 돌아섰죠. 정규장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받아 지수는 하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 등이 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며 지수는 장중 급 반등에 나섰는데요. 그 상승분을 오후장 진입 전 모두 반납했습니다. 여전한 관세 불확실성과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던 FOMC 결과가 문제였습니다. 백악관에서는 4월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며 트럼프의 의지가 매우 확고함을 강조했죠. 또 전일 FOMC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낮춰진 한편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된 점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해석된 겁니다. 전날 나온 주가 급 반등은 과연 약세장 바닥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단기 과매도 해소의 과정이었을까요?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최대 궁금증입니다. 침체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증시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는 관세가 소비자 소득과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대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지적합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며 경기 침체에 대한 보도들이 매우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데에 20년은 걸릴 거라 했던 자신의 1월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서 황 CEO는 양자컴 기술 상용화 시점을 최소 15년 이후로 예측한 바 있죠. 이는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을 야기했는데요. 당시 자신은 양자 기술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주가 급락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 간밤에는 양자 컴퓨팅을 주제로 한 퀀텀데이가 개최됐는데요. 특별히 주목을 끌만한 발표가 나오지 않자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엔비디아가 보스턴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 개발에 출사표를 던진 점이 경쟁 심화 우려를 부추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트 컴퓨팅이 9%대 밀려났습니다. 머스크 CEO가 정치 무대에서 동분서주한 사이 테슬라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회사 자본 지출을 실제 돈이 사용된 자산 가치와 비교해보니 $14억, 우리 돈 2조 원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보도했는데요. 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공개하지 않은 한편 장기 자산의 80%가량이 미국에 있는 만큼 환율 변동도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자산 불일치는 테슬라의 내부 통제 부실을 시사해 주식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 밖에도 외장 패널 결함으로 전기 픽업 트럭 46,000대를 리콜했다는 소식도 부담입니다. 현대차와 GM이 전기 밴과 픽업 트럭에 대한 상호 공유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이라는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GM은 현대차를, 현대차는 GM의 차량을 받아 각자의 브랜드로 판매한다는 건데요. 현대차는 이를 위한 전기밴을 우선 한국에서 수입한 뒤 2028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직접 생산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새로운 생산 시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이키가 기대 이상의 매출액에 월가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합니다. 이번에 기록한 54센트의 EPS가 1년 전의 98센트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다는 점, 또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지속됐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유럽연합 EU가 4월 1일과 13일 미국에 부과하려던 $260억, 41조 원 규모 관세 조치 연기를 시사했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 조치를 확인하고 중순에 일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12조 원 규모 미국산 버번 위스키와 할리데이비슨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조치에 미국이 EU산 와인 및 주류에 200% 보복 관세로 맞받아치는 강경한 대응을 하자 섣부르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간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미국이 만일 25% 관세를 실제로 부과한다면
유로존의 성장이 첫 해 0.3%포인트가량 떨어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렇듯 글로벌 경제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으로 떨고 있습니다. 어제 금리를 동결한 3월 FOMC를 포함해 중국 인민은행 역시 전일 LPR 금리를 현재와 같이 유지했고요. 간밤엔 영국 중앙은행 BOE도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인하를 지지하다 동결로 돌아선 의원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콕 집어 이야기한 데서 불안의 크기를 엿볼 수 있었죠. 관세 부과에 칼자루를 쥔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FOMC에선 연준이 경제 상황이 강하다 언급했지만 우려가 씻긴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간밤의 지표들은 나름대로 견조하게 발표됐다는 평가입니다. 2월 경기 선행지수는 0.3%로 예상을 하회하며 3달 연속 내렸지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12.5포인트, 2달째 하락에도 예상치는 상회했고요. 주간 신규 실업이 예상치보다 낮게, 무엇보다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4.2% 늘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양호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의 경우 신규 수주가 줄고 미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상세 데이터는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맥쿼리와 HSBC, 블랙록 등에선 관세 우려를 언급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실적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8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 79억 달러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56달러로 시장의 기대 1.44달러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88억 달러, 시장 예상치 85억 5천만 달러, 예상 분기 EPS는 1.57달러로 예상치 중간값인 1.5달러 선에 어느 정도 부합했죠. 이번 실적에서 HBM 매출만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데이터 센터 수익은 1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마이크론의 2025년 HBM 생산량은 이미 모두 판매 완료. 2026년분도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 흔히 탐이라 부르는 올해 HBM 총 유효 시장 전망치도 350억 달러로 추가 상향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어떨까요? 4월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을 예고한 마이크론. 이번 분기 디램 매출 61억 2천만 달러로 전망치는 소폭 하회했지만 전년 대비 47% 증가, 낸드 플래시 매출 18억 6천만 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전년비 18% 늘었습니다. HBM 첨단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의 훈풍, 반도체의 봄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을까요? 국제유가가 대이란 제재에 따른 공급 우려로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66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연설을 진행했지만 가상화폐로 달러 패권을 높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